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무일푼에서 100억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은 저의 아픈 과거를 여러분에게 오픈하고 제가 어떻게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지금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는지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도 희망을 놓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다음 표는 제가 실제 투자해서 실패했던 사례입니다. 제가 100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큰 실수, 정말로 큰 실패를 2007년도에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올해 2021년 2월 9일에 제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SK증권 수익률 마이너스 79.46%, 매수단가 4,187원에 매도단가 870원, 손해액 110만원. LG디스플레이 매수단가 47,000원에 매도단가 23,000원, 수익률 마이너스 50%, 손해액 마이너스 47만원. 두산중공업 매수단가 13만 5,500원, 매도단가 12,250원, 수익률 마이너스 90%, 손해액 마이너스 123만원. STX 페노션 매수단가 89만 3천원, 매도단가 4만 4,700원, 수익률 마이너스 99.75%. 거의 깡통이 됐네요. 저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꼭대기 때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주식과 펀드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생활 7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막 연봉이 190만원, 200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습니다. 둘째 아이도 태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거의 모든 재산을 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수익률 마이너스 90% 깡통이 됐네요. 제가 주식을 사자마자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아래와 같이 코스피 지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저는 정말 이때 죽고 싶었습니다. 이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절대 지금 주가 지수가 화랑을 탄다고 해서 나의 투자 기준 없이, 나의 지식 없이 투자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이후에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근로소득을 열심히 벌면서 제가 부족했던 거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해도 모든 게 다 폭망을 할까요? 저는 때를 기다리면서 경영서적을 읽고 신문을 읽고 각종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근로소득을 최대한 맥시마이즈 하면서 절약을 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 곤두박질 친 후에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죠. 또한 실패로 뼈아픈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2007년의 실패를 바로 성공의 기회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정말 미친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듯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듯이 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만약에 제가 이때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해서 집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부동산이 하락하는 이 시기에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고 다시는 회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 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12년 9월 저는 제 가지고 있는 조금의 소액과 거의 80%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돈탕역 시범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 실제 들어간 돈은 약 계약금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3억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현재 2021년 9월에 14억에 매도를 했고 2019년 추가적으로 인덕원 인근에 6억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때도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안양 동안구, 인덕원, 비산동, 비산사거리 일대 그 일대가 천지개벽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월판선이 지나가고 GTX의 가능성이 있고 향후 서부선 또 인천 2호선이 비산사거리역과 유례선으로 연결되면은 정말 이때는 걷잡을 수 없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의 올 근생 20억짜리 낙찰을 받으면서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제 건물은 재개발지에서 빠지면서 지가가 평당 약 1억, 제 건물이 90평 건물이니 약 100억 정도의 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실패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2015년부터 열리는 이 호황의 시기를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비록 실패를 했지만 실패한 시기에 안정된 직장, 고정 수입이 없었다면 절대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인내력으로 반드시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견디고 나면 반드시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열릴 그 시기에 나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상승장에 비록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의 자산을 투자하게 되면 제 생각은 좀 위험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7년도에 했던 실수, 제가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창피한 제 과거를 여러분께 오픈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보다 더 힘든 경험을 한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6, 7년 차에 접어들며 아내는 가정주부로 전업주부를 했기 때문에 집에 소득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첫째 아이는 이제 6살, 7살이 되고 첫째 아이는 5살이군요. 당시에 2007년도.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날 시기가 되고 제가 모아둔 돈은 주식과 펀드로 다 날려서 마이너스 90%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고 내성을 키우고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살고 더 아끼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몸에 배웠던 습관이 지금도 몸에 배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진 신발, 다 떨어진 허리띠, 다 떨어진 가방, 좀 궁색합니다. 앞으로 제 생활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인드는 바뀌고 사회에 얻은 것을 비춰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커다란 실패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90%의 손실, 당시에 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3천만 원을 다 날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피폐해진 삶,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을 투자했는데 폭망을 했습니다. 이때 느낀 점은 인내, 철저한 공부의 중요성, 나만의 투자 원칙 확립입니다. 절대 어떤 자산이든 미친 상승장의 끝물에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세운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조급해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근로소득을 높이자, 절약하자, 경제 공부를 하자, 기회를 기다리자. 이렇게 2007년부터 2014, 15년까지 무려 7년, 2001년부터 따지면 14년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뒤를 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하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아직도 그때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강 다리를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같이 더 힘든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이수영이라는 기업가이십니다. 키는 작고 땅딸만 한데 766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한 통큰 힙스터입니다. 유재석이 이분을 인터뷰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간단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절약하고 머리 좀 쓰면 간단히 부자 될 수 있어. 참 심플하죠.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살아온 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국민학교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80년대에 해직 기자가 됐습니다. 퇴직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양 농협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트랙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돼지 2마리를 샀다고 하죠. 젖소도 2마리 샀습니다. 돼지는 10마리네요. 돼지 10마리를 사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돼지 10마리가 돼지 1000마리가 되고 젖소 수십 마리가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1차 경매까지 가는 여의도 백화점을 싸게 낙찰을 받고 월 임대료 2,70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본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커다란 부가 축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축적한 부를 또 새로운 사업, 허허 벌판인데 그 벌판을 평당 5원에 사서 그 허허 벌판에서 나는 모래를 가지고 건설 경기가 불 때 모래 채취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커다란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도 하고 있죠. 예. 이분이 말해준 심플한 성공 비법, 근건 절약해라. 기회는 반드시 오니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절약하면서 기회를 반드시 잡아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분석한 요즘의 부동산 동향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동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래가 없습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서울 매수 우위 지수가 70대입니다. 70대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많으면 높으면 매수자가 많은 거고 100보다 낮으면 매수자가 적은 건데 70 정도면 거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이터로만 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매도를 해보고 또 건물도 가져보고 그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 약 24~25명 정도를 임차를 놓고 임대를 놓고 해보니까 부동산 제가 사장님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급매가 나오거나 또는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제게 연락을 합니다. 어제 날짜로 저에게 부동산 사장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사장님, 한화 금매 로얄동 몇 동 8층 초급매 14만 5천에 나와 있는데 14만 2천까지 가능합니다. 반도 오찹 땡땡동 17층 로얄동 로얄층 12억에서 11억 6천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말, 저는 동탄역 우남 9땡땡동 땡땡 관심 있습니다. 확실히 얼마까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구땡동 집주인님은 13억까지라고 합니다. 느낌이 12억 8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를 끼고 매수를 하게 되면 실제 6억 전세이기 때문에 13억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7억 정도의 돈이 있으면 됩니다. 네, 저는 아내에게 집을 사줄 거기 때문에 제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8% 1억을 감안하면 12억 2천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우남이든 어디든 금매가 계속 나올 듯하니 지켜보자고 하네요.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 그러세요. 초처 금매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마 12월 비과세대, 1월 비과세 되는 분들이 월말 되면은 더 금매로 내려서 팔 듯합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비과세 받으려는 급한 매물들이 출현하고 추가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제한, 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공급 시그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공포심이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 공포심은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도화선이 당겨지게 되면 조종하는 부동산 이 분위기는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도 흐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년 1월 달에 대출을 풀어준다든지 또 금리 인상을 우리가 예정했던 0.25%씩 세네 달 간격으로 올리지 않는다든지 공급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은 저도 유주택자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된 집값으로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은 실거주자, 투자자들도 섣불리 매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꼭지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사면 이후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공포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럴 때 공급 시그널을 많이 주고 실제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올 게 없으니 양도세 완화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통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빨리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측에 제가 보였던 사례는 제가 실제 9월 달에 약 14억 정도에 매도한 아파트입니다. 9월 달에 14억에 매도하고 불과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12억, 13억대의 급매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급매들이 팔리면 또 약간의 가격 소폭의 상승이 있으면서 또 급매들이 나오면서 추락하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출 제한, 금리 인상, 공급 시그널을 안 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매일매일 뉴스 또는 경제신문을 보면서 주시를 해야 됩니다. 바쁘시니까 제 방송을 보십시오.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4억에 매도한 아파트를 다시 12억에 판다고 하는데 왜 매수를 안 했을까요? 그냥 지금 다시 사도 약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지금의 1억 5천 정도의 차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바로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2년 뒤, 3년 뒤, 4년 뒤를 내다봐야 됩니다. 즉, 시간이 더 흘러서 더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도 매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1년간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은 위험하다. 비록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싸게 약 1억 2, 3천 정도를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방송을 했네요. 여러분 요번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지 못하셨지만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같이 완전 폭망해서 한강을 두세 번, 서너 번 갔던 사람도 이렇게 21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성실히 근면, 성실히 노력하고 절약하고 인내하고 투자하면 여러분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